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TV 팽대표입니다. 왜 뜬금없이 와인샵에서 팽대표가 이런 영상을 찍나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신데요. 생각해보면 와인은 우리의 오감을 다 사용하는 그런 감각적인 술이고요. 또 제가 하는 일도 우리 오감을 통해서 나를 더 매력적으로 브랜딩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통되는 점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나트님들 혹시 준비되어 있으시면은요, 이렇게 와인 한 잔 따르고 같이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애주가잖아요. 특히나 이제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와인 전문가는 절대 아니지만 삶의 연륜, 와인을 마셨던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와인을 막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와인을 좀 마시긴 하지만 잘 모르고 마셨던 분들, 저희 기초부터 하나하나씩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와인은요, 우리 오감으로 마신다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와인을 따르면 여러분들은 뭘부터 보세요? 이렇게 와인잔에 와인을 따르면 우리 시각적인 거, 와인 컬러가 어떤가, 그냥 다 와인 색깔이 아니라 이 와인 색깔에도 포도 품종에 따라서 또 땅의 어떤 때로에 따라서 색깔이 많이 다른 거. 두 번째는 당연히 와인의 후각이죠. 와인의 후각이 와인의 저는 반 이상을 차지한다 생각하는데, 어떤 거는 뭐 바닐라 향, 오크 향, 초콜릿 향, 라즈베리 향,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향들이 나오고, 이 향들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걸 느끼면서 와인은 후각을 더 자극해주는 그런 술이고요. 또 목 넘김이 무겁다던가 부드러운 이런 촉각 같은 거, 또 혀에서 느끼는 미각,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짠하면서 느끼는 청각까지, 오감을 다 만족시켜주는 술이 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감각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와인 어떤 와인 좋아하세요? 뭐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스파클링. 레드 와인은 이 적포도로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 화이트 와인은 청포도로 만드는 거,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 로제 와인도 있고요. 또 스파클링 와인 요새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요. 다 그냥 샴페인 하시는데, 샴페인은 프랑스의 쌍파뉴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와인만 저희가 샴페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돈페리뇽 같은 쌍파뉴 지역에서 만드는 스파클링 와인을 우리는 샴페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태리에서 만든 거는 스푸만테, 이태리 스파클링 와인이고요. 샴페인 마실 때 약간 버짓이 부족하다 싶으면 까바 많이 마셔요. 까바는 스페인의 스파클링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실 줄 아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와인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세요? 저는 일단 버짓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와인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00원대인지 100,000원대인지 뭐 얼마인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가격에 맞춰서 고르실 때 일단 저는 포도 품종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포도 품종이 어떤 거인가에 따라서 그거를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대중적인 그런 포도 품종이 뭘까요? 까쇼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굉장히 묵직하면서 단단한, 탄닌도 강하고 좀 강한 남성적인 와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굉장히 고급 와인에 까쇼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냥 단독으로 넣지 않고 블렌딩해서 와인을 많이 만들거든요. 오퍼스 원, 나파밸리의 가장 대표적인 와인인데, 오퍼스 원에도 까쇼가 많이 들어가 있고, 이태리의 사시카이아, 여기에도 까쇼가 블렌딩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티냐넬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단독으로도 많이 드시지만 다른 와인과 블렌딩해서도 많이 드시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가격대도 굉장히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다양하다는 거. 제가 이제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와인의 품종하고 저희가 하는 일하고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까르네 쇼비뇽 하면은요, 이렇게 잘 차려입은, 아주 기본적인 정장을 딱 차려입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단단하고 우아하고 좀 힘있는 그런 품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메를로는 부드럽고 향이 풍부하고 그래서 와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성적인 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까쇼라던가 다른 품종은 실패할 확률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메를로는 거의 실패 확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와인 초보자분들이 선택하시기 좋은 와인이고요. 부드러운 그런 니트 같은 거를 입고 스커트 같은 거 입은 그러니까 참한 그런 여성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메를로는 그런 부드러운 여성적인 와인이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피노누아예요. 제가 가장 애정하는 피노누아인데 피노누아는 기후나 그런 토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재배하기가 어려운 와인이에요. 그래서 가격대도 비싸고요. 프랑스에서는 부르고뉴 지역에서만 나오는 와인인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데에서도 뭐 나파밸리라던가 뉴질랜드에서도 많이 나오죠. 피노누아는 굉장히 섬세한 부드러운 향들 그런 것들이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격대가 너무 낮거나 또 이렇게 잘못 고르면은 피맛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짓이 좀 넉넉할 때 그때 좋은 이제 부르고뉴 와인을 마시는 편이고요. 뭔가 고혹적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우아하고 참해 보이는데 까면 깔수록 새로운 게 나오는 그런 섹시한 매력이 있는 그런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술이고요. 요새 뭐 브레드 앤 버터 피노누아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시라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묵직하고 강렬한 와인이에요. 그래서 탄닌도 있으면서도 산도도 있고 그래서 개성이 강한 그런 와인이라서 고기 먹을 때 제일 무난하게 고르는 술이 슈라인데요. 슈라가 처음에는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나왔지만 또 호주의 이 투엔츠 같은 경우도 슈라가 굉장히 맛있는 지역이라서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성 있고 좀 묵직한 게 있어서 가죽 자켓을 입은 여성?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이트 와인이에요.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일단 말씀을 드리려면 사르도네는 산도는 낮은데 굉장히 과일 향이 이렇게 풍부해요. 그래서 좀 대중적이긴 하지만 무난하게 드시기에 기본적인 그런 와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예전에도 프랑스 중심에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미국 나파밸리 샤르도네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워터 핸델의 샤르도네인데 화이트 와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와인이고 또 섬세하게 즐기시기에 좋으실 것 같고요. 샤르도네 같은 경우는 화이트 와인에서는 클래식한 것 같아요. 근데 컬러가 너무 진하지 않은 그래서 파스텔 톤을 입은 파스텔 톤의 정장이 저는 생각이 나고 소비뇽 블랑은 향이 자극적이고요. 산도가 높아서 굉장히 새콤한데요. 그래서 조금 신선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청바지에 티셔츠, 청바지에 하얀색 셔츠 입은 그런 여성이 생각났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그 원산지인데요. 지금은 사실 프랑스보다는 뉴질랜드 쇼비뇽 블랑이 더 유명하고요. 이 클라우디아 베이 같은 경우에 가격대도 적당하고 가장 인기 있는 쇼비뇽 블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슬링이에요. 리슬링은 굉장히 차가운 기온에서 자라기 때문에 독일이나 동유럽에서 나오는 와인이에요. 굉장히 당도가 높고요. 그에 반해서 오랫동안 숙성이 가능하거든요. 오랫동안 숙성이 될수록 굉장히 다양한 향을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또 달기 때문에 와인을 아니면 주류를 잘 즐기지 않는 분들이 새콤달콤해서 좋아하시는 그런 와인, 디저트 와인, 그 숙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품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나는 드라이한 걸 좋아하니까 근데 나는 화이트 와인을 좋아해 그럼 쇼비뇽 블랑 먹을까? 나는 굉장히 섬세하고 우아하고 향이 다채로운 게 좋아 그러면 피노누아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와인을 블렌딩을 하거든요. 프랑스 와인의 라벨을 보면요 와인의 품종이 적혀 있지 않아요. 와인이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양조장에서 나오는 와인 이름이 뭐다 그 정도만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신데르 와인이다 하면은 미국이나 뉴질랜드
포주 그런 와인인데 그런 데는 블렌딩보다는 와인의 품종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품종이 써져 있는 거는 신대륙 와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지역별 와인을 조금 와인 이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저는 버짓이 많지 않을 때는 굳이 프랑스 와인 먹지 않고요. 제일 만만한 스페인 와인과 이태리 와인을 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래 숙성되지 않아도 바로바로 마시기가 좋고요. 와인 품종이 또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페인 와인 같은 경우는 템프라노니, 그래서 이 품종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무겁지 않고요. 가볍게 마시기에 좋아요. 수성되지 않고 바로바로 마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리오아 와인 같은 경우는 저는 스페인 와인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가도 굉장히 맛있어요.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한 와인이고요. 다음은 이태리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는 품종 생각하시면은요. 산조베제, 그다음 네비올리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품종이 가장 기본인데요. 좀 약간 이렇게 산뜻하게 마시기에 좋아서 이태리 음식에는 확실히 저는 이태리 와인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음식을 드시는가에 따라서도 와인 나라를 결정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퍼스널 컬러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번 콘텐츠 준비하면서 품종에 따라서 퍼스널 컬러를 나눠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봄 사람들한테는 약간 슈비뇽 블랑의 그런 상큼함과 달콤함이 봄 사람들한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름분들이 좀 우아하잖아요. 그럼 어떤 품종? 메를로 괜찮겠죠. 여름인데도 살짝 깊이감 있는 여름 뮤트톤 그런 분들은 약간 피노누아 품종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가을 같은 경우 좀 클래식한 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럼 어떤 품종이 어울릴까요? 빠른 슈비뇽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겨울분들 좀 시크하고 좀 매력 있는 그런 겨울분들은 시라즈 어떨까 싶어요. 굉장히 좀 강렬함이 있고 개성이 있는 그런 스타일들 시라즈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와인의 품종과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으시다면 또 와인 마실 때 에티켓이라던가 산지별로 어떤 와인의 특성들이 있는가 이렇게 깊이 있게 또 할 게 많네요. 제게의 와인은요 삶의 활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요 또 좋은 사람들하고 교류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기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누군가를 만나기 어려운 시기라서 이럴 때 나의 취향에 맞는 와인 한 병 준비하셔서 따뜻한 연말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팽 대표의 나를 찾는 TV는요 우리의 외적인 취향뿐만 아니라 내적 취향까지도 같이 나누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원하시는 콘텐츠 있으시면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